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서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포드 머스탱. 지난번에 5.0 GT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2.3 에코부스트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3월 18일이에요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해서 봄나들이 기획으로 꾸며봤는데 하필이면 어젯밤부터 오늘 대설특보가 내렸습니다. 눈과 비가 섞이면서 이렇게 멋진 차 좀 달려봐야 되는데 살짝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 머스탱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차근차근 살펴보고 드라이빙까지 이어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연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 차인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외관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5.0 GT에서 한번 달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포인트만 딱딱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으로 오면서 램프가 조금 더 얇아졌고요. 그릴의 형태라든지 범퍼의 디자인도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머스탱 마니아가 아니면 기존과 비교해서 어디가 달라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포드 머스탱만이 보여줄 수 있는 헤리티지다 라고 이해하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죠. 5.0 GT와는 다른 2.3 에코부스트만의 포인트는 이렇게 범퍼 주변부라든지 그릴의 안쪽 패턴 형상들이 조금 더 단정하게 꾸며져 있다라는 점이에요. 5.0 GT는 굉장히 과격하게 공기흡입구도 큼직하게 뚫어져 있었잖아요. 이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차분한 맛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 GT와 비교했을 때 옆모습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이 휠 타이어 조합이겠죠.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는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매칭되어져 있고 255, 40R, 19 앞뒤 똑같은 사이즈의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5.0 GT와 조금 다르긴 한데 2.3 에코부스트도 굉장히 멋있어요. 건메탈 재질로 정말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고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도 역시나 탑재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머스탱을 구입하는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아주 큼직하면서도 늘씬한 이 쿠페형 차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쪽보다도 뒤쪽으로 넘어갈수록 이렇게 날카롭고 또 볼록 튀어나온 팬더가 정말 근육질, 이 말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정말 이 남심을 자극하는 너무나 멋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뒤태는 솔직히 머스탱 5.0 GT와 큰 차이는 보이진 않습니다. 이 부분만 살짝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쿼드 배기 시스템의 형상이나 모양, 전체적인 트렁크의 느낌까지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도 머스탱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아이코닉한 디자인들로 가득하죠.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제동등 겸 방향지시 등 스르르 켜지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깊게 꺾어 놓아서 날카롭고 샤프한 이미지도 잘 전달해 주죠. 배기 시스템은 생각보다 정말 큼직하게 뚫려 있고요. 소리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주 얇은 리어 스포일러도 탑재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 외관에서의 특징, 센스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여러 가지 꽤나 재치 있는 이모티콘을 많이 집어넣었다라는 점이에요. 특히 이 뒷유리창 보세요. 1세대부터 쭉쭉 이어져 온 머스탱의 디자인 형태를 아주 이쁘게 표현을 해 놓았고요. 트렁크 안쪽에도 신형 머스탱의 이런 쉐입을 표현한 이모티콘이 있어요. 심지어 앞유리창에는 이 말 모양의 이모티콘도 있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 필러 끝단에도 별도의 아주 귀엽고 재치 있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곳에서 꽤나 센스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신형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어딘가 모르게 투박한 맛이 있으면서도 세련됐다. 굉장히 공존하는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투박함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공조장치라든지 운전자 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는 센터페시아, 이런 장식들의 요소가 사각사각하죠. 반대로 세련미가 느껴진다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요거 같아요. 아주 큼직한 커다란 패널을 탑재를 해 놓았죠. 요즘 차 느낌 확실히 잘 구현을 했습니다. 12.4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을 비롯해서 옆쪽으로 넘어갈수록 조금 더 화면이 커져요. 13.2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까지 심지어 살짝 커브드 형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구성이죠. 그런데 단순히 패널뿐만 아니라 이 안쪽을 비추는 그래픽이 끝내줍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일목요연하게 각각의 레이어를 지어서 정말 보기 편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을 시켰는데도 한쪽 끝에는 별도로 다양한 기능들을 또 조작을 할 수
수가 있고, 밑에 붙박이로 놓여져 있는 공조장치 기능, 무엇보다도 이 계기판의 변화라든지 주행 모드를 바꿨을 때 그래픽 형상은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언리얼 3D 엔진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UX UI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훌륭한 역할을 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무심한 듯 그냥 기능들 툭툭 넣은 포드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단번에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아래쪽에 말 모양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주행에 각종 도움을 주는 마법 기능들이 전부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 클러스터 테마를 딱 들어가면 가장 밑에 폭스바디, 87년부터 93년까지 만들어진 머스탱, 그때 당시에 계기판을 온전히 그래픽으로 구현을 해 놓았어요. 특히 야간 주행 시 약간의 색이 빠진 듯한 이 형광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진짜 저는 계속 이 폭스바디만 놓고 야간 주행을 이어나갔을 정도예요. 감성 포인트로 더없이 훌륭하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마이 컬러로 들어가면 조명의 범위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보조 게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간단히 3개, 반대로 5개의 각각의 기능을 스포츠 드라이빙 주행 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섬세함도 갖췄어요. 심지어 배기 모드는 무려 4단계로 위치해져 있습니다. 정말 가지고 놀 게 많은 차가 포드 머스탱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외에 감성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센터 터널입니다. 변속 레버 보세요. 요즘 이렇게 굵직하고 긴 기어봉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심지어 사이드 브레이크도 위치해져 있어요. 실제로 기계적인 느낌을 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내리면 사이드가 풀리고 한번 올리면 사이드가 채워지는 전자식입니다. 모양으로라도 감성 포인트를 낸 건 너무나 훌륭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쪽에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컵홀더 사이즈도 꽤나 큼직하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생각보다는 사이즈가 작고요. D컷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런 타공이라든지 마감이라든지 꽤나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던 포인트가 됩니다. 반면에 버튼들의 개수는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익히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실내에서 아쉬운 부분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 시트예요. 시트의 면적 자체는 정말 큼직한데 이런 옆구리라든지 허벅지를 잡아주는 능력은, 즉 지지력에 있어서는 조금 느슨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아쉽다. 이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구성은 저는 크게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뱅앤올루슨 사운드 시스템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구성 요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우퍼라든지 저음의 영역이 강해서 우렁찬 배기음과 함께 잘 어우러집니다. 이 녀석은 2+2 구조의 4인승 쿠페입니다. 하지만 2열을 보면 얼추 감이 오시죠. 웬만해서는 태우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 그냥 가방이라든지 짐 놓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위쪽에 버튼이 있는데 자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트렁크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 전동 넣는 것도 좀 웃기긴 하죠. 오히려 직각으로 열려서 물건을 넣고 빼기 조금 더 쉽고, 생각보다 공간도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나름의 수납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여분의 이런 스페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포드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직렬 4기통 2300cc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움직여요. 참고로 요 에코부스트 엔진 워낙 많은 포드 라인업에서 쓰고 있는 되게 범용적인 유닛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탱답게 조금 더 세팅 값을 통해서 출력을 부쩍 끌어올린 게 특징입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 319마력, 최대 토크 48kg 포스미터를 발휘하죠. 그런데 저는 이 차의 성능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지금과 같이 일상적인 주행 환경 속에서 머스탱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운전을 딱 했을 때 폭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정말 차선 하나를 전부 다 꽉 물고 간다 라는 이 시각적인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정말 작아요. 내 차로 오랜 시간 굴리면서 조금 감을 익힐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이 제공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이즈 자체가 거울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 근육질의 팬더라든지 가리는 면적이 상당하거든요. 차선 변경을 하거나 조금 더 역동적인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한 번 더 숄더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의 특징, A필러도 바짝 누워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야가 엄청 넓거나 하지는 않아요. 머슬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속에서 중속,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나가는 속도 영역에서 배기음이 좋습니다. 솔직히 2.3 에코부스트라고 해서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엔진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감성 퀄리티를 엄청 많이 끌어올렸네요. 일반적인 노멀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이 배기음이 실내로 울려 퍼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우웅 하면서 배기 사운드가 증폭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소리 괜찮아요. 심지어 이거 그냥 기본이거든요. 여기서 스포츠 조금 더 트랭 빼기까지 켜보면 소리가 더 커집니다. 와. (2.3) 에코부스트라고 해서 밋밋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판입니다. 일단은 이 10단 자동 변속기의 세팅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산 스포츠카와는 완전히 달라요. 바늘을 살짝 튀기면서 그리고 최대한 레드존까지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유럽산 스포츠카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반응하면서 직결감을 강조하잖아요.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움찔움찔 하면서 이 바늘 지금 튀는 거 보세요. 와, 정말 신기합니다. 물론 반응 자체가 가속 페달과 맞물렸을 때 엄청 빠르거나 하지는 않지만 움찔움찔 튀기면서 조금 더 가속 페달을 깊게 쭉 밟아 나갔을 때 최대한 레드존까지 끌고 가는 이 느낌, 여기서 나오는 굉장히 우당탕탕탕 하면서 밀고 나가는 그 느낌도 만족스럽고 배기음도 만족스럽고 아무니 머스탱만이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주행 감성 포인트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속도가 붙고 전개되는 과정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만큼 이 차는 변속 세팅 차곡차곡 예민하게 맞춰가면서 패들 시프트 손맛으로 즐기는 그쪽보다는 조금 더 풍부한 변속기 그리고 배기량이 주는 합에 맞춰서 가속 페달만 여유롭게 쭉 짓이기면서 시원스럽게 쭉쭉 내달리는 쪽이 훨씬 더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또 머스카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스포츠로 돌려놓으면 일단은 스로틀 반응이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살짝만 가속 페달 밟으면 방금 보셨어요? 변속기 2500rpm 부근에서 그냥 바로 5000rpm으로 뻥튀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10단 변속기니까 가능한 세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과 같이 2500rpm 언저리까지 내려와서 가속페달 풀스로틀 쫙 밟아보면 와, 미끌미끌 하면서 너무나 여유롭게 치고 나가는, 물론 안전장비가 개입을 하지만 완벽히 모든 걸 컨트롤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의 손끝과 발끝으로 마지막 한 단계는 너가 평가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노면이 젖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마른 노면일 때에서 테스트를 어제 진행을 해봤는데 이 역시나 48kg 폴스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토크가 순식간으로 뻗어나갈 때는 뒤가 살짝 흐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제어 장비에 다 켜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말 약간 날것의 느낌, 이 감성 포인트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게 포드 머스탱 2.3 에코부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물론 고속 영역 그 이상의 한계점에서는 5.0 GT와 완벽히 또 벌어지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배기량에서 오는 이 성능 차이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5.0이 정말 깡패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3 에코부스트만 돼도 이 차의 감성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5.0 GT는 솔직히 조금 버겁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녀석 트랙 모드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도에서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동차의 안전 개입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만큼 지형지물이 없는 안전이 보장된 정말 트랙에서만 이 차와 함께 최대한 스킬을 연마한 다음에 뒤를 날리는 용도로 재미있게 타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트랙 모드이고요. 공도에서는 지금의 스포츠 모드만 둬도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제동에 있습니다. 램보사의 것을 넣었는데 피스톤의 개수도 많고 실제로 차를 잡아 세우는 느낌이 굉장히 강력해요. 엔진의 출력과 토크 대비해서도 조금 더 오버스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브레이크뿐만 아니라 뒷브레이크에 보조 브레이크 패드까지도 아주 깔끔히 잘 탑재가 되어져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네 바퀴를 온전히 지탱하기에 완벽합니다. 이 녀석 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뒤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민첩하고 그만큼 안전
안전을 위해서 뒤쪽에 브레이크 시스템을 조금 더 보강을 했잖아요. 그 특징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의 가속 성능도 가속 성능이지만 브레이크 시스템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잘 달리고 잘 서는 차가 확실합니다. 반대로 스티어링 휠 반응은 살짝 무난합니다. 솔직히 이 무게감 자체는 꽤나 무거워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은 일반적인 도로주행 상황에서는 살짝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피드백은 엄청나게 유연하거나 정확히 칼같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딱 알맞은 수준에서 정직하게만 움직이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스티어링 휠에 대한 피드백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라이벌의 유럽산 스포츠카들과 비교했을 때 이 시트 포지션도 조금 더 높은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건을 감안해 본다면 와인딩 로드에서 미친듯이 코너를 공략해서 질주하기보다는 이 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엔진 힘을 바탕으로 감성을 충족시키면서 시원스럽게 내달리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큰 만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 이 사운드 그리고 이 폭스 바디의 계기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감성 포인트를 앞세워서 살짝 가속 페달 짓이기면 아 좋아, 이 맛에 머스탱 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얘기 한번 해보죠. 솔직히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에코부스트라는 단어를 여러모로 이 차는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연비도 에코하지 않을 뿐더러 성능도 훨씬 더 스포츠카 영역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 에코부스트 하면 되게 실용적이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에 붙여야 될 것만 같은 이름이잖아요. 이 녀석은 에코부스트 이름 떼도 충분히 시장에서 가치를 드러낼 만한 아주 역동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차가 분명합니다. 노면 상태 살짝 미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날렵하게 뒤를 흘려주는 이러한 짜릿함까지도 역시 머스탱답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드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녀석 5,90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5.0 GT와 비교해서 거의 2천만원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솔직히 외관에서는 머스탱 마니아가 아니면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고 실내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장 큰 격차는 물론 파워트레인 영역이긴 하겠지만 이 녀석도 일상주행 그리고 어느 정도 고속 우리가 알고 있는 100km 조금 더 넘어가는 언더 위아래 영역에서는 충분히 빠르고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배기 사운드나 여러가지 감성 포인트도 똑같이 가져가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5.0 GT까지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정말 시대의 산물로 접어들게 될 대배기량 자연흡기 고성능 엔진의 차를 맛보고 싶다면 물론 지금 사야 되는 게 맞지만 머스탱이라는 차 자체가 주는 이 아이코닉한 가치 그리고 감성 품질과 요소를 느끼고 싶다면 2.3 에코부스트도 충분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큰 건 그거예요. 2.3 에코부스트라고 해서 정말 그냥 밋밋한 엔진 넣어서 이런 껍데기만 머스탱 느낌 낸 그런 차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 네. 충분히 빠르고 역동적이고 어마어마하게 달릴 줄 아는 머슬카라는 거 2.3 에코부스트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